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의 설 서종혁의 법대로 설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도 간단하게 새해 인사 한번 덕담. 지금 이제 완전히 그 판이 예. 뒤집히고 있습니다. 아, 총선판이. 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요. 네. 거의 이제 6, 7%씩 오른 게 예.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맞아요. 그 정당 지지율도 예. 상당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긴 게 예. 많이 넣었죠. 예, 예. 무엇보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예. 이재명보다 이제 그 당내에서 전폭적인 예. 92% 지지까지 아,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층 중에서 국민의 지지층 중에서 이런 이제 여론조사까지 나오잖아요. 절대적이죠. 예. 지금 상당히 그 우리가 예. 한두 달 전만 해도 암울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효과로 예. 상당히 판이 뒤집히고 있다. 설 민심이요. 예, 예. 상당히 그 우리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아주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설 덕담 겸 새해 인사 겸 총선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 얘기 나왔으니까 여론조사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어제 펜앤마이크 여론조사라는 소개 드렸는데 이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에요. 뭐냐 하면은 일단 이게 수도권에서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저 수도권전에서 동작을 했지 않습니까? 동작을 여성 판사 3명이 지금 나서고 있는 지금 현역은 민주당 이수진이고 지금 나경원 그 전 대표 원내대표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고지 탈환을 시도를 하고 있죠. 예. 그 상황에서 이 추미애를 투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펜앤마이크와 주식에서 공정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이수진 대 나경원이 일단 붙으면은 나경원이 47.9%, 이수진이 39% 이렇게 나와요. 8.9%가 차이 나는데 한 10% 이상 올라갔잖아요. 상당히 좀 고무적이죠. 지금 이제 그 당 지지율은 비슷할 겁니다. 예, 당 지지율은 37.8 대 37.8 똑같아요. 이 말은 이제 그 개인기가 나경원의 나경원 대표가 이제 지역구 관리 원외 중에 1위입니다. 예. 관리를 잘한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그렇죠. 주막집 주모 이수재가 이제 그 또 워낙 그때 뭐 자기 당 의원들 보고 왜 내만 빼고 외국 갔느냐. 외국 갔느냐. 같은 상임위에서 막 그렇게 했죠. 이러면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예. 한 10% 가까이 나경원 전 대표가 이제 잘한 부분. 예. 그다음에 이수진이가 감점. 이게 아마 당과 다르게 한 10% 차이 난 게 아닌가. 그렇죠. 이래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수진이 주막주 주모라는 이름을 왜 붙었죠? 옛날에 뭐 술 취해가 막 고래고래 치니까. 취한 것 같은 식으로 그때 맞아요. 법사위에서인가 그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이수진을 어렵다 싶어서 그때 추미애를 여기 투입해서 여론조사를 민주당이 돌렸어요. 추미애가 등장할지도 모르는데 추미애가 등장하니까 차이가 더 벌어져요. 이수진은 뭐 현역이니까 37.7 추미애, 그 다음에 나경원 47.6. 그래서 9.9% 차이까지 여기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누구를 투입해도 나경원 전 대표 화려하게 이제 복귀를 하는 그 상황이 되면은 나경원 전 대표 다시 이번에 하면은 뭐 대표 우리 그러니까 비대위가 끝나면은 대표 경선하잖아요. 예. 다시 나올 수도 있겠네. 그렇죠. 예. 뭐 어떤 경우든 이제 그 추미애가 나가서 이제 당선될 서울의 지역은 저는 없다 봅니다. 주면은 예. 쉽지 않다. 예. 이렇게 보이고 예. 아마 이제 이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 그 한강 벨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마용성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동작까지 예. 이렇게 하면 예, 한강변에 이게 있죠. 상당히 예. 그 한강 벨트에서 중요한 전략 지구입니다. 예.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 동작의 바람을 일으키면 예. 당장은 이제 동작 갑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면 예. 관악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그 구로 검천 있잖아요. 예. 이쪽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맞습니다. 상당히 예. 그 서울 전체의 판세에 중요한 이게 교두보를 확보하는 예. 이런 이제 전략적 의미가 있다 봐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승리를 그러니까 그 동작 얼뿐이 아니고 한강벨트의 승리를 이끌면은 결국은 이 비대위 끝나고 대표 경선할 때 도전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충분히 이제 그런 바람이 불 수가 있죠. 이 하나 더 살펴보면 여기서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 오늘 펜앤마이크에서 영등포을 했는데 거기 현역은 민주당 김민석인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MBC 앵커 출신 박용찬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보훈부 장관 진행 박민식 전 장관이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두 사람 경선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경우든
일단 어느 경우들은 아니고 박용차는 39.9대 35.4, 4.5% 김민석한테 이기고 박민식은 여기 지역군 처음 가잖아요. 처음 가는데도 36.5대 36.6 거의 뭐 똑같아요. 여기서 주목할 게 저는 신경민. 신경민이 이낙연 신당으로 가면은 오늘 잠시 후에 2부에서 될 텐데 이제 뭐 제3지대 일단 합쳤다고 합니다. 곧 다시 이제 흩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낙연 신당 신경민을 집어넣어서 3자 대결을 하니까는 이낙연이 두 경우 전부 다 10.3, 12.0 이렇게 한 10%대를 받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제3지대 신당이 어차피 민주당 이중대 비슷하거든요. 이낙연이 주도를 하고 뭐 이준석이 한다고 해봤자 이준석 때인데 좌파 쪽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면 이게 다른데 수도권 승부에서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는데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어부지리를 얻는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박민식 장관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예. 기존에 이제 박용찬 당협위원장이죠. 예. 두 분이 하면 이제 경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당은요. 예. 지금 이제 한 60개 넘는 것들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것까지 치면 정당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지금 50개가 지금 정관위에 등록이 돼 있고 예. 상당 준비위원회를 등록한 게 12개예요. 그러니까요. 6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당을 항상 두 개로 나눕니다. 바로 이제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과 보유하지 못한 정당. 예.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이 집권 여당이죠. 그렇죠. 나머지 야당이 예. 나머지 표 가지고 저끼리 갉아먹는 거죠. 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권 여당이 이제 고정표가 있고요. 예. 나머지 다 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뭐 이준석 당이든 이낙연 당이든 둘이 합쳤으니까 예. 이 당은요. 예.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네.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수도권의 배지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배지를 거친 분들이 이낙연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조응천, 조응천이가 이제 남양주에 놓으면 그러면 이게 최민희 표를 갉아먹죠. 그렇네요. 최민희 표를. 예, 최민희가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걸 어부질을 합니다. 완전히 어부질이죠. 근데 예. 뭐 전문 용어로는 구도가 좋다는 거지. 구도가. 그렇죠. 근데 한자로 하면 선거구도. 어부질이죠. 예, 선거구도 좋다. 이런 예. 게 저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 게 뭐 조홍천도 있고 그다음에 이원욱도 있고 이원욱도 있죠. 예. 김종민도 있고 김종민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신경민도 전 의원이잖아. 예, 전 의원이죠. 최소한 배지 한번 달아본 사람은요. 5%에서 10%는 뺏어갑니다. 그렇네. 배지 한번 달아보면 그 정도는 있죠. 그 배치 달아본 사람들을 공천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렇죠. 그러면 저는 상당히 구도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이거는 이제 민주당으로서 아주 악재다. 예.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악재면은 국민의힘에는 호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자주 듣던 이야기였어요. 두 개의 당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과 보유하지 못한 정당인데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은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 서정국 TV에 가면은 처음에 제가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정국 TV도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또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 살펴봤고, 자, 지금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활기를 보이는 그 상황인데, 계속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파우치 문제인데, 김건희 여사 파우치. 오늘 또 김경률은 정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김경률 비대위원, 그때 마리 앙투아네트와 비교해서 이것을 막 촉발을 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이거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내가 그 TV를 보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KBS 대담 보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5글자로 그러면 하겠다. 아쉽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흉내를 내면서 비꼬았는데, 오늘은 또 만약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안 했으니까 당이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 내가 나서서라도 사과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 총선 국면에서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근데 조금 전에 어제 네. 연합뉴스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네.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태도가요. 네. 아주 이제 이게 아쉬워요. 김경률이 아쉽다. 예.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이 소상하게 정말 이제 진실되게 해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혹이 풀린 거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최악의 정치 공작이고 악마의 편집이다. 이게 밝혀졌는데 여기에
나서가지고 이게 김경률 위원인데 아쉽다. 예. 또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 공격을 당한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하는 거는요. 예, 예, 예. 오히려 이제 자해행위입니다. 그렇죠. 이거 예. 봐라. 좌파들이 볼 때, 야, 너 김경률 위원까지 예. 문제가 있다 하지 않냐? 예. 오히려 이제 좌파들의 공격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도저히 이분이 이해가 안 돼요. 예. 이미 제가 보기에 말끔하게 이제 의혹이 예. 해소됐는데, 예, 예. 오히려 피해자라는 게 예. 지금 와서 이제 끝난 걸 예. 자꾸 이게 뭐 본인이 오히려 이제 그 긁어 부스러 만들듯이 예. 계속 거론하잖아요. 예. 이게 저는 오히려 김경률 위원의 태도가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아쉬운 것을 넘어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그대로 가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KBS 대담으로 끝내야 돼요. 더 이상 그 민주당에서 막 뭐라고 해도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고민정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사과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사과를 하는 것이 마무리가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고민정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수사를 가야 된다. 그것이 뭐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나중에 안민석은 탄핵 이야기까지 하고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 사과를 안 해서 이게 잘못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완전 민주당과 지금 호흡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요, 예를 들어 이제 그 가방이나 파우치, 네. 옷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예, 예. 하나는 이제 그냥 답례품처럼 선물로 주는 게 하나 있고 조건 없이. 예. 그다음에 뇌물로 주는 게 있고. 예. 이건 청탁을 하거나 뭔가 부탁할 때 그렇죠. 대가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 공금으로 그냥 횡령해 버리는 거예요. 예.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가장 나쁜 게 그 공금 횡령. 아,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김혜경 씨의 법카. 예. 그다음에 김정숙의 의상. 예. 그다음에 그 구두. 그리고 이제 샤넬. 예. 이런 거는 이게 공금으로 횡령한 의심이 가지고 국고 횡령이잖아. 그렇죠. 이게 제일 나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거는 뇌물 받는 거죠. 예. 그런 뇌물은 청탁 대가성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김건희에서 파우치는 그냥 이게 당선 축가로 답례품으로 그렇죠. 우리 아버지 친구니까 답례품으로 이게 당선 축가한데 던져놓고 간 거 아니에요. 그걸 던져놓고 간 거예요. 이걸 이게 1년 2개월 동안 쓰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갔을 때는 법적으로는 그냥 조건 없이 준 답례품 선물은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원래는 이게 그냥 써도 돼요. 예. 제 것들만 뜯어 쓰겠지. 예, 예. 근데 김 여사 안 썼잖아. 예. 아니면 이게 그냥 돌려줘도 되는데 공자가 목사가 받아갑니까? 그렇죠. 안 받아가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창고에 쌓아놓은 거예요. 예. 뭐 어떻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조건 없는 답례품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뭐 수사는 무슨 수사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고 예. 거기에 김경률 회계사가 부안해동에서 놀아나고 있다 봐요.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그 KBS 대담 끝나고 나서 지금 민주당하고 좌파에서 계속 이야기 뭐냐면 KBS 대담의 신뢰성을 떨기 위해서 그 앵커가 이것을 파우치라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 그게 왜 파우치냐, 왜 파우치라고 이렇게 뭐 면을 깎아내렸느냐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좌파 패널들도 하는데 자 파우치하고 그 가방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예. 핸드백하고는. 제가 그 디오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파우치는 정말 300만 원짜리 자기들 말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가방은 최소 한 800만 원, 1000만 원 다 넘어가요. 그리고 이게 왜 그게 파우치냐고 하는데 파우치입니다. 이게 서울의 소리가 이거를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폭로를 한다고 뭐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품명은 디올 여성 송아지 가죽 파우치. 그래. 자기들은 파우치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매장 직원 또 이렇게 이명수가 매장 직원에게 사면서 또 막 몰래카메라로 녹음했는데 매장 직원이 설명을 해요. 아, 이 제품은 레이디 디올 파우치입니다. 예. 그리고 그 파우치 보면은 태그가 있잖아요. 태그도 서울의 소리가 비춰줬는데 그 태그가 자기 상표예요. 태그, 레이디 디올 파우치. 예. 파우치 맞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파우치, 이걸 가지고 파우치 아닌 것을 파우치라고 한다.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하는데 이쪽에서 파우치를 파우치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좌파들이 일단은 이런 데 우기는 거죠. 예. 뭐 파우치하고 이제 그 가방은 백은요. 예. 정말 근데 그 천지 차이죠. 가격도. 그럼요. 천지 차이고요. 예. 정말 이제는 이제 저는 이걸 5자로 이제 그 제가 5자로 해보면요. 이제는 이제 끝났습니다고 했어요. 끝났습니다. 예. 이 이슈는 이제 끝난 거예요. 예, 예. 이걸로 대통령의
해명, 예. 소명으로 이게 저는 끝났다 봐요. 예. 민주당이요. 이거 가지고 이게 계속 울가물라 하다가 예. 선거에 요거 가지고 하다가 완전히 선거 망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민생이나 정책하고 비하면 0.0001%도 안 되는 별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니죠. 가식거리잖아. 예. 요걸 가지고 이게 계속 공격해서 요걸로 한번 총선 치러보자. 예. 이러다가 이게 큰 코 다친다. 예. 저는 이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소명으로 예. 한마디로 하면 이게 다자로 예. 끝났습니다. 예. 네, 끝났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 뭐 상식선 이렇게 해서 그게 마치 사과를 요구한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과라는 말을 내가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지금 서정우 변호사께서 이야기한 대로 KBS 대담 결과에 대해서 진솔한 그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 용산과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이 문제는 정리 끝났어. 이렇게 하는데 김경률이 자꾸 저러고 있으니 정말 그 문제를 좀 완전히 무시를 하든지 아예 이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민주당이 또 오늘도 제가 방송에 나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여당 안에서도 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라는 게 김경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당 안에서도 윤 대통령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김경률이가 이제 그 사과도 있는 마리 앙토네트를 했지만 예. 좀 더 계속 언급하면 예. 이거는 이제 그 제2의 이준석과 같은 예. 해당행위다. 예, 예. 이걸 이게 엄중하게 저희가 경고를 해야 된다. 아, 봅니다. 그렇죠. 예, 운정을 경고를 해야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뭐 징계를 하든지 예. 뭐 아니면 누가 해촉을 강제로 뭐 하든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간훈 토론회에서 KBS 대담이 있은 게 밤 10시고 간훈 토론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그 간훈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이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들 좀 관심을 끌고 좀 한번 풀이를 해봐야 되는 게 4.10 총선 끝나면은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고 했는데 그 꼬인다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경우 아닙니까? 네. 일단 이제 그 패배했다.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책임지되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꼬이는 게 맞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승리를 했을 때인데 네. 박근혜 비대위하고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 박근혜 비대위는 MB 말이었죠. MB 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총선 승리하면 그 여세를 몰아서 네. 대권 주자로 가서 바로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 2012년 총선 앞두고 그리고 2012년 말 대선 앞두고 박근혜 비대위가 있었죠. 근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이겨도 3년이 남아 있어요. 아, 윤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아 있네. 하늘에 태양이 두 개는 없죠.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벌써 이게 차기 주자가 압도적으로 이게 3년이나 남았는데 그렇게 현 대통령 권력과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너무 이게 뜨면 아, 전면에 나서 있으면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3년간 계속 이 태양이 두 개 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아마 이제 그런 면에서 한 위원장도 그걸 알고 네. 내가 이게 꼬일 수 있다. 아, 그때 되면 이제 그 의미로. 집중 견제가 들어가는 게 보십시오. 자기가 이제 승리해도 그러면 이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대선 주자를 헌납하겠습니까? 오세훈, 원희룡 이번에 이기면 김태호 여러분들이 견제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중 견제. 그렇지. 그다음에 지금 당선된 의원들도 지금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권 지고 있고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이제 아무도 뭐 예. 반발이 없죠. 예. 근데 총선 끝나면 다 내가 잘 나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아, 그렇지. 그러면 그 한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뭐 또 저격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그런 나올 수 사람이 있잖아요.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본인이 3년간 계속 뭐 당대표를 할 수도 없고 이러면 이게 제 생각에 재충전을 위해서 잠깐 이게 외국에 뭐 공부하러 유학 갔다 올 수 있는 거고 이런 면에서 이게 이겼을 때 저는 더 꼬일 수가 있다. 아, 이게 있으면 더 꼬일 수가 있다. 오히려 이거는. 이제 지면은 형 그냥- 권력의 견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지면은 그냥 뭐 책임을 지고 끝나는 거잖아요. 네. 아마 조기 정계 은퇴를 해야 될 건데 지면은 근데 이기면은 정말 앞으로 여러 가지 길이 막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잡는다. 이것도 같은 말일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은 한동훈 체제로 승리를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이어서 열리는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당 대표직을 다시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네요. 뭐 그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전처럼 이제 압도적으로 거저먹기는 좀 쉽지 않다. 또 이제 대통령실의 뜻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뭐 나경원이든 누구든 더 되고 나면 경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가 권한다면 조금 잊혀지는 게 좋아요. 외국에 한번 지금 이제 지금 선거 때는 한동훈의 시간이죠. 근데 또 선거 끝나면 윤석열의 시간입니다. 아, 그렇죠. 저건 근데 윤석열 정부 성공하라고 예. 총선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개혁하고 일을 해야 되면 그때는 다시 윤석열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동훈이라면 잠시 윤석열의 시간을 준다. 저는 이게 재충전을 위해서 잠시 잊혀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여러모로 좋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아, 그러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총선에서 이겼을 경우고 이겼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드라이버를 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가반이 안 되고 선거에 지면은 내가 식물 대통령이 된다고 했는데 가반이 되고 선거에 이기면은 완전히 동물 대통령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어쨌든 그 강한 그립을 질 수가 있어서 국정 개혁 막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의 시간이니까 그때는 살짝 피해주고 나중에 이 임기 이제 말이 다가오면서 또 다음에 또 대선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는 등장한다. 그렇습니다. 그게 전략적으로도 예. 계속 이제 오랫동안 전면에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여러 가지 이제 피곤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대중의 피로감도 있습니다. 약간 식상함도 있을 수 있고 이럴 때는 이게 전략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제3의 길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갈 때 그래 일단 가서 비대위 끝나면은 다시 돌아와라 내각에 돌아와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총선에서 이기고 나면은 내각 다시 다른 장관 하든지 국무총리를 하면서 보좌를 할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그 스트라이크 존이 넓은 거. 그렇네. 그 의미네. 꼬인다. 스트라이크 존이 넓게 봐야 되겠다. 같은 말이네. 결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릉 클럽 토론회에서 저는 이제 강릉 클럽 토론회를 보면서 원래 중견 기자들 모임이잖아요. 그 기자들이 까칠하게 준비를 해요. 그렇습니다.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일까? 골탕을 먹여야지 자기들이 이기는 거거든. 그런데 아주 답변을 잘 해나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게 아마 토론 중에 제일 힘든 토론으로 최고의 막 정치부장들 최고의 전부 정치부장이에요. 질문을 던지잖아. 한겨레 쓰면 정치부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답변을 잘해서 그 제가 그 다음 날은 이제 방송 갔더니 뭐 윤 대통령 담화하고요 대담.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관훈 토론 두 개를 이렇게 점수를 좀 각각 매기면 얼마냐. 그래서 이게 따로 매기기 좀 어려워서 그냥 두 개 합쳐서 200점입니다. 뭐 이게 억지로 점수를 깎을 이유가 없잖아. 그럼요. 윤 대통령이 대담에 뭘 흠잡아요? 맞습니다. 뭘 흠잡아? 소상하게 그만큼 국정 설명했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초년 처음 데뷔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답변 잘해요. 그렇죠. 검사 독재 운운하니까 검사 독재면 이재명이가 지금 어떻게 밖에 있을 수 있습니까? 교도소 가야지. 그러니까 두 번 이야기했어요. 한 번은 검사 독재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지금 검사 독재 시절이라면은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다음 나중에는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검사 독재라면은 이재명은 길거리 걸어 다니지 못한다 이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봐도 이게 그 답을 아주 이제 그 모범 답안으로 제대로 이게 그 받아치더라고요. 그 점에서 이제 그 거의 둘 다 저는 최고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굉장히 뼈 아팠나 봐요. 이게 이재명이 검사 독재면 감옥에 가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뼈가 아팠던 것 같아요. 민주당 진영에서 이재명도 아마 끙끙 앓고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도 없고 길거리 다니지도 못한다 이래 버렸으니까는 본인 지연제가 워낙 많으니까. 자 그런데 강릉클럽 토론회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86 운동권 청산을 해야 된다고 특검 폐지해야 된다고 청산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상호 사례를 들었잖아요. 우상호 사례를 들면서 뭐 우상호가 그러던데 이 운동권들이 건배줄 쭉 달았는데 마지막 막내 세대까지 달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거 보니까는 그 납득이 도저히 안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호가
방송에 라디오에 나갔나요? 한 번 JTBC. 했어. JTBC 그 유튜버. 네. 옛날에 그 저기 이준석이 이 XX 발언한 바로 그 채널에 그 채널 나가서 또 라이브로 되는 데다가 GX 지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당 대표한테 어떻게 감옥에 가실 거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지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재명한테 한동훈이 이야기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자기를 공격을 했으니까 가는 클럽에서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한동훈 그냥 있지 않았죠. 한동훈 다시 이 NHK 사건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에 GX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에 비하면 이제 애교죠. 이재명이 향수 쌍욕에 비하면 애교고, 그다음에 2000년에 새천년 NHK 거기에 우상호가 이제 임수경이한데 그때는 이제 아름다울 밑자에다가 친할 친자를 쓰고 그다음에 연자를 썼죠. 아름다울 밑자 친할 친자 뭐 한자록의 뜻은 음마 읽으세요.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쌍욕을 했죠. 거기에 비하면 뭐 애교지만 그러게 유튜브도 JTBC가 하면 공중파입니다. 그럼요. 채널 A도 이게 정치 시그널 나가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제 방송 사고고요. 아마 이제 엄중하게 출연 정지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JTBC도 처음에 삭제를 안 했거든요. 나중에 항의받고 삭제했잖아요. JTBC도 이제 책임을 지린다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뭐 욕설이 나온 것도 그렇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다시 이렇게 되면은 86 운동권 특권 폐지대 청산대 이렇게 뭐 선거 구도를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정립이 돼 가는데 이게 더욱더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뭐 운동권 청산 이것이 저희 선거 구도의 이 프레임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제공을 했고 또 특권뿐이 아니고 도덕성 문제가 지금 NHK까지 막 해서 그 안에 송영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아까 여론조사했던 김민석이 김민석도 있었죠. 그다음에 송영길 그다음에 이종걸도 있었습니다. 종로에 출마하는. 이번에 또 종로에 출마한다. 그 외에 나머지도 많이 있었는데 선거에 안 나온 사람 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가는 컬러 토론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KBS 대담 방송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은 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끝내면서 저도 청와대 오래 출입을 했잖아요. 오래 출입을 해서 뭐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때 방송으로 중계되는데 한 두 번 질문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좌파들이 왜 기자회견 안 하고 특정 언론과 대담을 했느냐? 저는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이게 오히려 더 집중력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그 기자들 연두 기자회견을 할 때 질문 순서 사실상 다 정합니다. 내용 다 정해요. 그것을 뭐 아주 완전히 막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 각 언론사에 다 배당을 해야 돼요. 한 언론사에서 계속 하면 안 돼. 그래서 추가 질문을 못 하게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두 사람이 하니까는 추가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용산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국민에게 보여주는 뭐 이런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형식에 대해서 그 문제를 삼지만은 청와대 10년 출입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이 더 신선한 면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 저 방송을 시청률이 8점 얼마인가 시청률이 상당히 높게 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 박장범. 이분은 이제 옛날에 탄압 받을 때 저하고 이제 술도 먹고 친한 분이에요. 그래요? 옛날에 제가 KBS 이사했잖아요. 박장범. 지금 9시 뉴스 메인 앵커죠. 복귀했죠. 이분이 상당히 집요하게 질문했고요. 대통령이 맞아요. 아픈 부분까지 콕콕 찔러 질문했습니다. 파우치 부부싸움까지. 그렇죠. 부부싸움에 물어. 지지율 낮은 것도. 그렇죠. 지지율 낮은 것도 물어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요하게 물었고 대통령은 이제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대로 이제 답변한. 따라서 이제 각본 없는 감동적인 100분 드라마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뭐 흠집을 내려고 하니까는 왜 파우치를 파우치라고 하는데 왜 파우치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왜 다 기자회견 안 했느냐 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정치 선진국에서도 이런 형식의 국민에게 알릴 때 특정 언론과 해서 심도 깊게 이렇게 하는 그 경우도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 예. 오늘 1부 설 특집입니다. 설 특집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부 소식으로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